자, 종이 필요한 사람들은 줄 테니까 뭐 얘기하시고. 자, 지금 이 문제는 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극한 연속만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뭐 미분계수가 더함수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증가함수나 극대극소 또는 다함수의 그래프 부분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수투가 아니라 수학 상하 내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오는 녀석의 느낌들도 있을 거고, 그래프 해석부터 해서 뭐 5만 가지가 그냥 오늘 다루는 문제, 앞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한 그래봐야 다음 주까지가 끝인데, 다음 주까지 해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뭐 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정적분의 활용, 넓이를 응용하는 문제들만 빼고는 다 풀고 있어. 알았죠?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정적분 정도까지는 낼 거고, 모르겠다. 오늘 넓이 얘기를 좀 맛보기로 한두 개는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 공식 배우긴 했잖아. 6분의 절대값 A 베타만 살펴서. 물론 안 외웠으니까 지금 당장 내기는 힘든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이용하는 거니까 요거 일단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뭐 방금 얘기했던 거 가를 함께 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나의 조건을 어떻게 읽어주느냐가 사실 핵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학년 때 다들 배웠습니다. 특히 나랑 했던 사람들은 내가 강조해줬고, 아닌 사람들도 뭐 넌지시 한번 들어는 봤었을 거야. 지금 뭐야? G가 뭐야? G가 F 인버스잖아. F와 F 인버스가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한다 배웠어? 승빈아? F와 F 인버스가 만난다. 교점이다. 뭐다? 땡!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배웠어. 자, 간다. fx와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해도 보이지 뒤에? fx와 f 인버스의 교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잖아. 뭐 구하시오든 개수든 지금처럼 값을 주든. 대부분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나처럼 값을 줄 거야. 앞으로 많이 만난다 이거. 잘 기억해놔. 일단 뭐부터 따져주냐면 첫 번째 fx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보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가를 함께 보라는 얘기였어. 언젠지 상관없는데 어쨌든 3차 함수를 띄는 부분. 맞지? 그 부분에서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잖아. 감소할 거야. 근데 감소와 증가가 바뀌면 역함수 존재 안 하죠. 맞죠? 그럼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학 하에서 1대1 대응이라 배웠습니다. 근데 그 1대1 대응을 수투 이후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해석을 할 거야, 이제. 한 번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 증가함수.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어쨌든 증가함수라면, 감소함수라면 달라진다. 잘 봐. fx가 지금 보이냐, 여기? 저기 연우 이거 혹시 보여? 그래프 보여? 밑에까지? 승우도 보여? 오케이. 자, fx가 지금처럼 증가함수라면 우리는 이 녀석의 인버스를 그리고 싶어. 뭐 합니까? yx도 함께. 그지?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f 인버스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그린 다음에 f 인버스를 쓱 그려보면 어때? 아이씨, 좀 빗나갔냐? 어쨌든 노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교점. 어때요? yx도 함께 만나죠. 그래서 fx가 증가하는 꼴이라면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 y는 fx, 이거 화살표다.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xy 교점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 알았지? 그게 fx가 지금처럼 뭐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든 3차 함수든 그냥 전체 3차 함수든 뭐 상관없지. 그런데 f가 감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과정을 해서 그려줄게. 감소하고 있어. 계속 감소하고 있지? fx가 요딴 식으로 생겼다고 쳐보자. 그때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봐. 예를 들어서 yx가 이렇게 존재하면은요, 요 꺾여 있는 부분, 이 직선으로 꺾여 있는 부분은 저쪽으로 갈 거고, 여기 곡선 부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올 거야. 만나는 교점을 봐봐. yx도 무조건 같이 만나니? 아니. 같이 만나는 점도 있지만 따로 만나는 점도 있어. 그래서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f와 yx의 교점과는 달라. 더 있단 말이야. 알았죠?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찾아주려고 하면은 뭐 한다? 직접 f 인버스를 찾는 방법밖에 없어. 교점을 구하시오라면. 근데 우리가 사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 몇 개 없지. 3학년이 되더라도 무리함수, 유리함수, 1차 함수 외에는 역함수 못 구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건데요? 3차 함수 역함수 못 구해요? 네, 고3이 돼도 못 구해요. 그래서 이건 구하시오가 아니잖아. 제공을 했잖아. 그럼 여기서 너네들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있잖아.
이 점은 y는 x도 무조건 같이 만난다. 가운데 점은. 근데 항상 홀수일 거야.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있냐면 이 점과 이 점은 y는 x대 지금 관계 있어. 그리고 얘는 y는 x 위에 있고.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라고 그냥 가정 잠깐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은 y좌표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서 자동으로 무조건 감소하네. 근데 만나는 교점이 0, 1, 3이네. 그러면은 무조건 교점의 좌표 자체가 뭐다? 0,3과 1,1과 3,0인 거야. 무조건. 오케이? 그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다?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fx는 3차 함수인데 그러면 그 3차 함수 부분의 fx는 어떻게 된다? 이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럼 아직 지난 점 하나 모르는 상황입니다. 3,0은 더 이상 3차 함수가 아닌 곳에서 만나는 점, 지나는 점이니까 모르겠고 3차 함수는 0,3, 1,1을 지납니다. 거기까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저거. 감소하는 함수에서 f 인버스. 나중에 언제 나오겠어? 지금은 막 1보다 클 때 자기들을 쪼개놔서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냥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뭐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언급을 주거나 지금처럼 중간에 잠깐 프라임에 1 넣었더니 음수가 나왔어. 를 가지고 감소함수라는 얘기 한 다음에 f의 f 인버스의 교점이 뭐 0, 1, 2다. 그럼 자동으로 0,2, 1,1, 2,0을 지난다. 라고 한 다음에 3차함수에서 미지수가 몇 개야? 총 3개, 아니 4개지. 4창, 3창, 2창, 1창까지 4개지. 그럼 3개의 점을 줬으니까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F'의 1-6이에요. 저런 걸 이용해서 마지막 답을 구하는 거지. 뭔지 대충 그럼 알겠음? 알았음?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은 뭐다? 좀 아직 이상해졌지? 자, 아직 덜 끝났어요. 식을 완성하기에는 재료가 많이 부족해. 왜? 3참수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3참수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딱 몇 개밖에 없습니까? 자, 간다. F'의 1은 마이너스 6, F의 1은 1, F의 0은 3. 다시 한번 3참수는 미지수가 4개야. 근데 지금 몇 개의 정보밖에 없어? 3개의 정보밖에 없죠? 그럼 하나의 정보는 현재 없거나 아니면 좀 이따가 나중에 찾아주거나 마지막 구하는 답에서 뭔가 어쩌고 저쩌고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알았지? 그래서 마지막을 보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거 보니까 뭔가 미지수 하나 남은 채로 도 나봐. 그지? 그 미지수가 그게 A인지 B인지 C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가 남나 봐. 그럼 그 녀석의 범위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미지수 하나 없는 채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자, 그럼 너희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fx의 식을 세워야지. 미지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지수는 아직까지 하나 못 구하는 상황이지만 최대를 구하라는 거에서 그 힌트가 아마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미지수 하나 남은 채로 그냥 이 세 개만 이용해서 식을 세우러 가보자. 여기가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식을 세우러 가본다. 식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F형은 3 이용해서 상수항이 3이다 에서부터 출발해서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거기다 1 넣으면 1, 미분에서 1 넣으면 마이너스 6 이용해서 A, B, C를 하나의 문자로 뭐 A면 A, B면 B, C면 C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맞지? 두 번째, 나는 요거 가지고 식 세우는 거 얘기해 줬었죠. fx를 식 어떻게 세워주세요? 일단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어떤 식. 지금 a가 여기 있어서 여기는 px, qx, 아니 px 플러스 q 쓸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식이 자, 이 상황만 보면은 뭐야? 1 넣으면 0입니다. 미분에서 1 넣어도 0이에요. 그럼 미분에서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는 식. 그리고 1 넣으면 1 되는 식을 뒤에다 붙여주면 되는데 몇 차식? 1차식을 쓰면 되지. 왜?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처럼 생각할 거니까. 이거 예전에 설명했던 거다. 그럼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6. 1,1을 지나는 함수. 1차 함수. 붙여주면 fx 이제 pq 빼고 다 찾은 거야. 그럼 여기서 뭐 해줘? 0 넣어주는 거지. q도 나왔네. 얼마? 4? 그러면 다시 한번 fx는 뭐다? x-1의 제곱 곱하기 px-4 마이너스 6x 플러스 7까지.
미지수 P. 어떻게 보면 최고차항이죠. 최고차항에서 P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찾은 거야.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는 거는 힌트 끝, 설명 끝. 여기까지 사실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알았니? 알았니?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이후는 어떻게 처리할래? 그거는 당신들이 생각을 해볼래요? 그래요. 요 이후 과정과 함께 요 fx10 가지고 그냥 주절주절 하는 거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이거 다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전에 뭐라 그랬었냐면 F알파가 0으로 1이라고 할까? F알파와 F 프라임 알파가 주어졌을 때 19하기라고 하면서 두 가지 유형을 설명했을 거야. 첫 번째, F1이 0, F 프라임이 1이 0. 그러면 식이 어떻게 세우면 된다 그랬어?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집니다. 뒤에는 몰라. 이거는 이해됐지? 이거는 알지?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온 거야? 이거 어디지? 미분계수 더함수 배운 직후에 접선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 유형이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했었어. 거기에서 그냥 1 넣어보고 미분에서 1 넣어보고 했던 그게 힌트가 돼서 이거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근데 만약에 똑같이 지금처럼 F1이 주어지고 F'1이 주어지는데 둘 다 빵빵이 아니라 뭔가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시작은 뭐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흐름으로 똑같다고. 근데 이 식만 보면 뭐야? 1 넣어주면 0이지. 미분에서 1 넣으면 0이지. 그럼 뭔가 뒤에 붙어 있어야만 이 두 조건을 만족해 주겠지. 그 붙이는 재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로 나눈 몫이고 뒤에는 나머지야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을 붙이는 거야. 그 1차식을 붙이는데 그 1차식의 재료가 미분을 해서 1 넣으면 3 되는 1차식 기울기가 3. 1 넣으면 2 되는 1차식 1,2를 지나는 1차식 끝.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뭐 해봐? 1 넣어봐. 2 잘 나오고 있잖아요. 얘는 0 될 거니까. 미분해서 1 넣어봐. 3 잘 나오겠죠. 왜? 얘들은 0 될 거니까. 알았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녀석은 뭐 쓰면 무조건 좋아는 아니고 쓰면은 편한 문제들이 꽤나 있다. 나는 그래서 좀 쓰는 편인데 쓴다고 해서 계산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마지막 적분을 해봐. 전개해야 돼. 불편한 게 있기는 해. 그래서 쓰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풀이지 쓰면 좋다라는 풀이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는. 알았죠? 이 문제는 차라리 그냥 ax 3승 bx 제곱 cx d가 차라리 깔끔할 수도 있어. 연립이라는 불편한 연산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적분은 쉽잖아. 나는 차라리 적분할 때 전개가 차라리 낫지 연립을 내가 좀 극혐합니다. 1학년 때부터 하는 사람은 알지. 나 연립 진짜 극혐하거든. 그래서 연립을 안 하는 상황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냥. 아무튼 알겠죠? 자, 요거 시준이 대충 알겠지? 어떻게 써먹는 건지.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요번 남아있는 한 일주일하고 하루 정도. 알았죠? 자주 볼 거고. 치워도 돼? 자, 간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쩌라고요? 자, 우리 아직 안 쓴 거. 뭐 안 썼어? 감소함수. 잠깐 감소하는 거를 대입만 해서 1 넣으면 미분해서 1 넣으면 만시 6이 된다라는 사실만 썼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소한다는 말 했니 안 했니? 안 했잖아. 미분해야지. 그럼 미분을 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야지. 아직 전개 멀었어. 이름 묶을까? 의미 없는데 이름 묶지 말자. 이 P 플러스 4? 1창 P 8 6 P 플러스 2 2 상수합 3 0,3 잘 지나고 있고 그럼 미분을 한다. 뭐 나와? 3p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서만 이름 묶을게. 4 묶는다. 플러스 p 플러스 2 얘가 0 되는 게 몇 번 발생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서 p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막 쓰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1보다 작은 부분만 봤을 때 감소하면 되거든. 사실 여기서는 그 생각해도 돼.
그것까지 사실은 다 따지는 건데 지금 현재 고2는 뭐 따졌다 치고라고만 생각할게요. 이건 어차피 고3 문제기도 하고 고3 중에서도 킬러라서. 그래서 어쨌든 감소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피해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피해 범위 나왔지. 등호부터 제로.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 0부터 1까지 또 인테그럴 또 하는 거야. 또 인테그럴 하세요. 막 뭐 있어? px의 3승 마이너스 2p 플러스 4의 x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의 x 플러스 4 우리 최근에 인테그럴 배웠죠? 적분을 막 해봐요. 그래봐야 p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올 거야. 그 녀석의 최대 최소는 마8 아니면 마2 둘 중 한 군데서 나올 겁니다. 대입하면 답. 이런 원리다. 알았지? 네, 그 부분까지는 마지막 연산해서 답 구한 것까지는 생략할게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너희들한테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사실 어디라고 했으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수투에서 알았지? 다음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다 되면은 다음 문제로 갈게요. 일단 정리. 자 갑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3번입니다. 요 23번은 해석을 하고 나면은 뭔가 새롭기는 할 거야. 새롭기는 할 텐데 이걸 해석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거는 시간만 짧게만 드릴게요. 저 집합 A가 원하는 게 뭘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봐. 그 이후 과정은 뭔가 좀 연상이 달라져. 물론 이후까지 가면 더 좋고. 근데 집합 A를 해석을 할 줄 아냐 모르냐? 너네가 사실 막 우함수 기함수도 사실은 우리가 외우고는 있지만 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fx나 f-x 왜 이게 같으면은 왜 우함수인데 왜 y축 대칭인데?를 나는 보통 보여주잖아. 외운다라기보다. 그랬던 것처럼 얘도 집합 A를 해석하는 거는 너희들의 능력이야. 해석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알았죠? 자, 일단 집합 A를 해석한다. 그게 목적이다. 풀어보세요. 마지막 질문이나 뭐 원소의 개수나 이런 걸 자꾸 보고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지금 내가 빨간색 밑줄 친 부분만 보면 극소 생각 안 나? FA, A일 때 Y 값이 FX. 그 다른 X들에 대한 Y 값보다 작거나 같다. Y가 최소 느낌도 나고, 그치? 극소 느낌도 나지. 근데 최소는 아닌 게 모든 실수에서 적을 만족해야 최소고. 지금은 뭔가 범위가 나오지. 이 범위를 풀어주면은 X가 A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 A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그 범위에서는 이거다. 이거잖아. 자, 그래서 극소랑 비슷한 느낌 맞습니다. 대신에 극소랑 조금 다른 거는 극소의 정확한 정의는 뭐야? A를 포함하는 아주 좁은 주변에서. 이제 실제 정의에서는 어떤 구간에서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그냥 좁은 주변만 보면 된다 그랬지. 얼마나 넓어? 관심 없어. 아주 좁은 주변만 보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이런 걸 극소라 부르는 이유는 뭐야? 범위를 넓게 잡으면 얘보다 작은 거 있지 당연히. 근데 어떤 구간에서니까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네 참이에요 한단 말이야. 극소예요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범위를 잡든 무조건 성립한다. 하나만이라도 성립한다. 그래서 좁은 주변만 보라는 거지. 주변만 바라봤을 때 다른 y절표들보다 얘가 제일 작잖아. 극소라고 한단 말이야. 알았지? 근데 문제는 이번엔 뭐다? k가 있어. A-K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K보다 크거나 번지를 말했다. A-K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저걸 만족하세요. 오케이? 그걸 만족하는 뭐? K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자, 가보자. 일단 fx 그릴 수 있잖아. 미분을 해보자. 4x의 샴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x야. 맞나? 맞지? 얘가 0된 걸 찾아볼 거야. 어떻게 나와? x로 묶어주게 되면은 남은 게 4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가 되니까 어머 인수분해 또 되네. 1, 4, 2, 1 맞나? 마마 붙이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다시 한번 뭐다? x 그리고 4x 마이너스 왜 중괄호 쳤지? x 마이너스 2까지 됐죠?
그럼 뭐야? x가 0 되는 게 뭐 됐어? x가 0 된다. 프라임 0 되는 게 뭐뭐 나왔어? 0 나왔고 4분의 1 나왔고 2 남았어. 얘들아, 미분을 해서 0 되는 게 3번 발생하는 최고차의 계수와 양수인 4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무조건 이거죠. 근데 여기서도 얘가 0이고 얘가 2인데 4분의 1에 가까운 건 0이지. 가까운 쪽이 덜 변화한다. 이거는 상식이야. 예를 들어서 미분을 했는데 0과 1과 이 똑같은 간격으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극소값 두 개가 같아지는 이런 그래프다. 이거 상식. 만약에 0과 1과 3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3쪽이 뭐니까 많이 내려가면 돼. 알았죠? 이거는 상식. 자, 어쨌든 지금은 0과 4분의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프라임이 0이 됐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렇게 이제 왼쪽이 좀 덜 변화하고 밑에가 오른쪽이 많이 내려가는 식으로 가면 될 텐데 일단 극소 몇 개야? 2개지. 근데 집합 A의 원소도 2개가 되래. 그럼 K의 범위를 찾아달래. 짧아. 자, K가 좀 많이 작다고 쳐봐. 진짜 작으면 요만큼만 보면 되지. 맞지? K가 진짜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K로 똑같이 잡아주면 여기도 극소 되지. A 집합에 포함하지. 근데 K를 살짝 키워봐. 조금 키워줘. 너도 좀 키워줘봐. 여전히 2개일 거야. 그런데 얘랑 같은 Y좌표가 나오는 여기가 되기 전까지에서는 상관이 없었지만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여전히 포함되지. A에. 이제 얘는 빠지게 되잖아. 이 범위에서의 모든 Y좌표들 중에 얘가 제일 작은 게 아니거든. 얘가 작잖아. 그럼 얘가 사라지면서 원소는 한 개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바로 답이에요. 뭐? K의 최대값. A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K만큼 왼쪽으로 K만큼 잡았을 때 이곳도 이 집합에 이 극소도 이 집합에 포함되도록 하는 가장 큰 K를 찾아주세요. 이 방법 찾기야. 알았어? 그것까지 넘어가면 이제 이 문제가 고3 중킬러고 킬러까지는 아니고 중킬러고 그 전에 집합 A를 읽을 수 있기만 하는 게 지금 너희들이 한테 필요한 거. 뭔 말 알? 뭔 말 알? 이게 뭐라고? K 최대값이야. 그럼 너희들은 뭐 찾으면 돼? 일단 Y좌표에 0 넣어야지. 어디 갔어? 0 넣어야지. 1 나와야지. 이게 1이잖아, 1. 는 1이라는 방정식을 풀어. 뭐 나오겠어? 근이 3개 나오겠지. 하나는 0이라는 중근, 하나는 0보다 큰 근, 하나는 더 큰 근. 그 중에서 작은 근이 답이겠지. 알았죠? 끝.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국 x제곱은 약분하고 이거만 적하는 두 근 찾아주면 돼. 그때 그 둘 중에 누가 답이야? 작은 건 마이너스. 답은 이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이거. 알았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 알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다? 이거 왜 못 맞춰? 에이 병신 이게 아니고 2학년들도 해석을 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수투는 그냥 막 공식에 대입하듯이 푸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또는 그래프에서 찾아줘야 되는 대상에 대한 해석을 자꾸 물어봅니다. 이제 2학년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물어봐. 알았음? 그걸 해달라는 얘기고 앞으로. 됐음? 정리. 자, 이번에는 이 문제입니다. 이제 또 정적분이 조금 섞여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도 정적분은 사실 그냥 단순 계산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냥 단순한 연산 정도라서 이 정도에서는 뭐 정적분 때문에 뭐 못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대충 잠깐 좀 풀이 해봤을 때.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풀어봐요. 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적분은 원래 넓이 만들고 싶어서 나온 거야. 근데 너네 기억나? 그 정적분 정의 만들려고 할 때 여기가 A, 여기가 원래 B였는데 그 설명하다 보니까 X로 바뀌었었지. 그지?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최소값에다가 x-a 하고 막 여기 부등호 붙이고 막 sx 있었고 여기서는 뭐야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 함수의 최대값에다가 x-a 곱하고 이것까지는 했었지. 예, 막 리미트 붙이고 했었지. 그러다가 결론으로 나온 게 정적분은 결국 뭐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정적분 해주세요. 그럼 뭐다? 일단은 정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다가 표현만 이렇게 슬쩍슬쩍 해놓고 실제 답에는 F에다가 B 넣고 F에다 A 넣고 빼면 돼. 이게 정적분이었잖아. 이걸 정적분 정의라 불렀지. 자, 근데 정적분은 제일 처음에 내가 설명했던 게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만들었어. 그런데 결론으로 보니까 FB가 항상 대문자 FB가 대문자 FA보다 항상 크지는 않아.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넓이랑 정적분은 달라까지만 얘기만 딱 하고 어떻게 다른지 왜 음수가 나온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한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그거를 먼저 얘기를 좀 해줄게. 이거 아마 다음 시간 다음 특강 때 다다음 특강이나 다음 특강 때 한 번 남았구나. 내일 모레 월요일 날 특강 때 아마 한번 얘기 쓱 해줄 텐데 정적분이 왜 음수가 나올 수 있냐면 일단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가로기를 x 빼기 a로 잡았잖아. 항상 x가 오른쪽에 있을까? 아니거든. 인테그럴에 항상 a부터 x까지 1부터 3만 존재해? 아니 3부터 1도 존재는 해. 그런 경우는 음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뭐? 부터까지 어디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적분을 한다면 음수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걸 리미트 붙였을 때 x-a 나눴었잖아. 요 녀석이 어떨 수 있었어? 그 큰 값이 뭐였어? FA로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S'A가 FA가 됐었어.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M은 내가 높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함수값을 잡은 거야. 그럼 함수값은 X축보다 내려가면 음수가 되지 않아? 맞죠? 그래서 정적분 중에 넓이가 될 수 있는 후보 딱 두 가지.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잖아. fx를 그럼 그냥 넓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A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하면은 넓이와 부호가 반대야. 그 다음 A부터 B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이기는 한데 내려가 있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녀석을 적분을 하면은 그거 음수 나와요. 그래서 넓이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적분에다가 마지막 그럼 그걸 섞어. 밑에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이면 다시 넓이는 정적분이랑 같아지겠지. 음수랑 음수가 만났으니까 곱하면 양수 이런 식으로. 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잠깐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서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자 간다. 일단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그게 3차함수든 4차함수든 2차함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fx에서 똑같은 절대값 fx를 빼게 되면 있잖아.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떤 결과와 어떤 결과? 0 f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양수에서 양수를 빼는 거니까 0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gx가 0이 나올 거야. 그런데 fx가 만약에 음수면 어떨까? 얘는 음수야. 얘는 음수가 절대값이 들어가서 양수로 바뀌었지. 같은 크기로. 그걸 뺄 거야. 음수에서 양수를 빼네? 음수 2배네? 그럼 무조건 뭐야? gx는 뭐 2fx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음수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gx는 아니면 0만 가질 수 있는데 더하면 0이야. 둘 다 0. 그래서 G빵 빵이고요. G2도 빵입니다. 이해됐음? 그런데 얘를 따라가든 어찌됐건 간에 fx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나오는 게 없었나? 아 이거구나. fx가 아니네. g네 g. 자 이거야. 그런데 밑에서 잘 봐. 뭐 하고 있어? 0을 기준으로 x까지 gx를 적분을 할 거야. 근데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x가 오직 한 군데에서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아니면 양 같은 어쨌든 어떤 값이 나온대. 0이 아닌. 맞지? 근데 너네 이거 100% 무조건 만족한 x 하나 알잖아. 뭐?
윗끝, 아래끝 같아지면 무조건 0이지. 그래서 그 x는 무조건 0이라는 거 하나 나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정적분을 했을 때 0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경우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잘 봐. gx가 0일 때 0을 지나가. 근데 그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맞죠? 자, 아니면은 이게 헷갈리면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3참수 fx를 가지고 힌트를 잡아보자. 다른 조건 뭐 없나? 이렇게 해보자. 자, G형이 0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0일 수 있어? 이거라서 0일 수도 있고 이거지만 0일 수도 있지. 물론 범위를 내가 이렇게 음수라고 쪼개내서 안 되긴 하겠지만 음수니 gx는 무조건 음수니까 g가 0 나올 수 있는 후보는 이거밖에 없다. 그렇지? 그 말은 원래 함수 f는 뭐다? 0에서 양일 수도 있고 어떤 양의 값이 나왔을 수도 있고 0이 나왔을 수도 있어. 맞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얘가 0일 때 어떤 양의 값이 나와서 g빵이 빵이었다는 말은 그 주변의 fx가 아무리 급격하게 변해도 결국은 양수를 한동안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f면 그런 양수를 유지하는 구간이 잠깐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g를 그려보면 뭐야? 계속 0000 나오는 거 아니야? 그 0부터 g를 적분을 할 건데 0인 함수인데 적분을 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게 없을까? 아니, x가 여기서도 0, 0, 0, 0, 0, 0, x가 여기 가도 다 0, 0, 0, 0 나오지 않을까? 인테그럴은. 즉, 나를 만족하는 x가 뭐다? 무한계에 등장을 하겠지. 0 주변에 됐다 많겠지.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빵빵빵빵 만들고 있을 거 아니야. 0이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순이에요. 그럼 무조건 뭐밖에 없다? fx는 0을 넣어주면 0 나오는 3차 함수였던 거야.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후보는 몇 가지 되긴 하겠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 0에서. 이게 f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g를 그려봐. 음수 쪽은 2배를 할 거고 양수 쪽은 0으로 갈 건데 그래도 x가 무한계 나오지 않아? 나를 만족하는 x. 0부터 x까지 적분을 했을 때 0 대로 한게 너무 많잖아. 이게 빨간 게 지금 g잖아. 돼, 안 돼? 안 되지. 만약에 fx가 0일 때 0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g는 계속 0 나오고 여기는 2배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또 뭐야? x가 음수 쪽으로 가면 역시 x가 또 무한계 나오지. 그 말은 fx 자체가 0 주변에서 양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뭐? 이것만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면 f를 그려봐. 어떻게 되겠어? 2배, 2배, 0. 오케이? 그러면 x를 왼쪽 저기 멀리다 둬봐. 0부터 x까지 적분은 다 양수 나오겠지. 왜? 오른쪽에서 왼쪽 적분이고 아래 거. 어쨌든 0은 아니잖아. x가 0이면 잠깐 0 나오지. 여기로 가면. 아래쪽 거를 0부터 x까지 적분하고 있으니까 음수 나오겠지. 0은 아니겠지. 쭉쭉쭉쭉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여기로 가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만 나오지 다른 부분은 안 나와. 만족하는 거야. 끝. 그러면 fx는 뭐다? 0에서 접하고 있었군. 그렇게 fx를 찾아가는 거지. 알았나요? 근데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서 그 녀석에 대한 제일 작은 값을 찾아. 어떨까? 최고책에서 1인 3차함수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최소가 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3일 때로 가면 되지. 노란 거 fx 기준으로. 오케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알았나요?
그러면 당연히 언제 최소가 나오냐면 3이 여길 때 딱 나와줘. 알았니? 그걸로 답을 내면 됩니다. 그것까지는 생략. 거기 부분은 또 그래프 얘기를 풀면 더 쉬울 때가 있어서 생략하고, 그 전까지 해석하는 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거? 요거. 범위 한번 나눠볼까? 사실 지금 정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알았음? 너희들이 이제 2학년부터는 2학년 1학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학년 2학기 때가 되면은 특히나 시험 많이 어려워집니다. 뭐 학교 부교재가 있는 아름고나 뭐 양지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부교재가 없는 종총고라든가 뭐 부교재 있는 학교들이 어디 있냐? 캠고도 있고 뭐 있지? 캠고는 너네 학년이 없지 어차피. 뭐 있지? 양지고, 고운고, 두루고, 아름고 요 네 개가 대표적이지. 우리는 새로운 건 없으니까 일단.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 부교재 풀어봐봐요. 기출문제들 풀어봐봐요. 수능 문제. 특히 양지고 뭐 이런 학교들은 무조건 기출문제인데 풀어봐봐. 난이도 됐다 높아. 아름고도 마찬가지. 많이 높을 거야. 그리고 부교재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지. 내가 뭐 전에도 얘기했죠. 2학년 2학기 수2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과목 자체가 어려워지고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학습지들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서 그래. 선생님이 어렵게 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고. 그냥 평범하게 쌤들은 평소에 똑같은 문제집에서 똑같이 냈는데도 너희들은 어렵게 느껴질 거야. 알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고, 지금 내가 보여주는 끝까지를 다 보면은 사실 수능 기준으로도 준킬러기는 해. 근데 해석까지만 보면은 충분히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쉬었다가 하는 부분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우리가 수업 중에 배웠던 뭐 예를 들면 비율 관계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써먹을 수 있는 녀석의 문제들로 한번 풀어줄게요. 알았죠? 너 벌써 수능 특공 뭐냐? 뭐 어쨌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우리 최근에 많이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특강 때도 얘기 많이 했고 뭐 수업 때도 했던 얘기예요. 자, 64번 요거는 금방 풀 겁니다. 물론 기억을 한다면. 자, 풀이 시간 몇 분? 5분, 진짜 찐 5분. 5분 미만으로 다 풀 겁니다. 안다면 풀어보세요. 요 문제는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옴. 알았지? 이거는 수능으로 치면 준킬러급도 아님. 그냥 평범한 문제. 그냥 쉬운 4점 정도? 알았죠? 기기. 얘들아,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자, 간다. 일단 가. X가 무한대로 간다. 음수긴 하지만 어쨌든 무한대로 간다. 뭐야? 최고차. 그래서 차수 찾고 개수 찾고 문제. 존재한다 해서 차수가 나오고 그 값이 얼마야? 2야? 2에서 개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분모. 자,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도 x가 0으로 가는 인수들만 있어. 분자에 뭐를 알려준다? 최저차항. 이거 기억 안 나? 최저차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왜 최저차항인지 좀 얘기할게. 일단 장난을 조금씩 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얘는 뭐합니까? 이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도 된다. 나는 이제 기본 풀이를 가려고 하는 거고. 먼저 뭐 합니다? 치환을 해줍니다. 원래는 t로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x로 갈게. 그러면은 x를 마이너스 x로 싹 다 바꿨다는 얘기지. 그럼 분모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x 3승에다가 전체 절대값. 그냥 양수만 풀면 되고요. 맞죠? 분자는 뭐예요? fx 마이너스 3x 4승. 여기서 뭐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돼, 너희들은? 이 녀석 바꿔야 돼, 사실. 맞지? 뭐로? 싹 다 f는 마이너스 x. 자, 그렇게 집중을 해보자. 내가 안 바꿨네. t로 치환을 했었으면 실수 안 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치? 그때 어디만 잘 봐. 밑에 있는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f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는 거는 저 fx들 중 짝수차항은 변화가 없어. 홀수차항만 부호를 뒤집을게요 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때 분모가 다시 한번 x가 양을 못 들어가니까 얘는 어차피 그냥 x 삼성을 해도 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돼야 일단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니 분자도 3차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4차항은 fx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x인데요가 아니라 마이너스 x를 하더라도 짝수차항은 변화 없으니까. 맞지? 그러고 나서 그 극한값이 얼마야? 얼마야? 2야?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이 이제는 3차가 됐지. 4차는 사라질 거니까 3차항의 개수가 1분의 2꼴이어야 돼.
맞나요? 그러면 현재 분모가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3차의 개수가 얼마야? 1이니까 분자는 2여야 하겠지. 누구의? f-x의 3차의 개수가 2여야 하겠지. 그럼 fx는 마이너스 2x는 되잖아. 됐나요? 거기까지 찾은 거야. 이해됐어? 조금 말로 한 게 몇 개 있긴 한데 부호 바뀌는 거 이런 거. 말로 한 게 몇 개 있긴 한데 헷갈리진 않겠나? 아니면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돼. 일단 f-x를 찾아. 저 앞에 있는 거. 이거 찾아. 일단 3x 4승 없애줘야 되고 2x 제곱으로 3승으로 출발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x니까 fx로 바꿔봐. 뭐예요? 여기서만 부호 바꾸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분모가 0으로 가지. 0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0으로 가는 인수가 두 개나 있잖아. x 두 개. 그러니까 x제곱이잖아. 그러면 분자 또한 뭐 있어야 돼? x제곱이 있고 뭔가가 다른 게 있어서 x제곱은 통째로 약분을 하고 여기다 넣은 게 3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막 x에 대한 2창이 있을 수도 있고 x에 대한 1창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x에 0 나면 사라질 녀석들이야. 그럼 남아있는 얘가 극한을 결정하는 거 아닐까? 극한 값을. 그거를 전개를 해봐. 3x제곱이잖아. 이해됐음? 제일 낮은 항이 여기서 상수항이 x제곱을 만나서 2창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분모가 0으로 갔는데 x가 0으로 가고 분모가 x를 여러 개 가졌을 때 인원과 똑같은 차수가 분자에 뭘 알려준다? 최저차항을 알려준다. 최저차항이 뭐여야 하는데? 3x제곱. 오케이. 나머지 더 차수가 높은 항들은 어차피 x제곱을 가지고 있을 거라서 알아서 잘 묶이고 x를 더 가지고 있을 거라서 x를 0으로 보면 0으로 사라질 녀석들이야. 더 고차 항들은 관심 없어. 제일 낮은 항이 x제곱이고 그 개수는 3x제곱인 거야. 누구의? f-x의.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그대로 오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찾으면 사실 답 다 나온 거야. 알았죠? 끝. 요거 잘 기억해둬라. 최저차항 알려주는 거. 알았지? x가 0으로 갈 때. 정리학교 선배 역시 정리 다 하시고 다 되면은 너무 어려운 것들은 또 빼고 한 요 정도 난이도를 가보고 싶기는 한데 그래야 너희들도 꿈과 희망을 갖지. 그래서 난이도를 더 높이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더 못하겠다. 더 하면 너네 울겠다. 자, 다른 프린트에서 이제 적분 조금 쓰는 거 몇 개만 좀 풀어볼까요? 고3들이 많이 질문했던 거. 요런 거 가야지. 자, 의미 해석형 문제기는 한데 이건 끄고.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 고3들 최근에 풀렸을 때 고3들은 아무도 질문이 안 나왔던 문제긴 해요. 내가 가끔 설명하려고 내가 풀이는 써두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긴 했어요. 이번 고3들은. 오케이? 거의 매년 나오긴 합니다. 한 명 정도 꼭 물어봅니다. 자, 문제 지울게요. 요 문제야.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건 좀 부여일 거야. 이거는. 응? 천천히 풀이할 테니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후 과정 스스로 따라와 봐요. 일단 어디부터 볼 거냐면 오른쪽 인테그럴 마음에 안 들어. 적분간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 이 함수가 뭐야?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한 거야?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시킨 함수지. 그지? 좀 많이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할게 그냥. 좀 너무 겹치면 안 돼서. 그런데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를 가지고 EA부터 A 플러스 B까지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EA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A 플러스 B까지인가 원래는 뭐였겠어? B였겠지. 원래는 어디였겠어? A였겠지. 그래서 평행 이동만 한 함수의 인테그럴 적분은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A부터 B까지 원래 함수를 적분한 거다라고 써도 돼.
오케이?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인티그럴을 다시 쓸게. 좌변에 있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xfx dx. 우변에 있는 거 이항시켜도 되나?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fx dx. 인티그럴 둘이 어때? 적분 구간이 똑같지. 그럼 하나로 합쳐도 된다고 배웠지. 합쳐버리자. 묶어. 들어가서 묶어. x만 쓸고 곱하기 fx dx야. 알았나요? 그게 영어로 나왔던 거야. 자, 그때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 뭐 a부터 b까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적분을 하는 거야. 항상 양수가 돼야 돼. 뭐가? 적분 결과가. 그 말은 이 함수 자체가 어디에만 있었다? x축보다 위에만 존재했던 거야. fx만 본 게 아니라 x-를 곱하기 fx가 0보다 위에만 존재되는 거야. x축보다 위에만. 뭐 접하는 거 포함해서. 오, 그럼 선생 1 넣어서 0 되는데요. 그럼 뭐야? fx가 x에서 하나 더 가져주면 되지. 그럼 접하잖아. 알았음? 알았음? 그러고 하나 더. fx는요. 마이너스 1 넣어도 0 돼야 되네. 그럼 그 마이너스 1에서 도 어떤 일이 발생했어? 지 혼자 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둘 다 접하는 함수가 됐겠지. 그래서 fx 완성해주세요가 여기까지 해달라는 얘기였어. 알았죠? 그 이후는 사실 그냥 대입해서 답을 내도 답은 나온다. 근데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냥 빼는 거고. 알았죠? 여기까지입니다. 뭐예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 대신에 적분에 대한 평행이동이 살짝 들어온 것밖에 없지. 이거 아마 근데 숙제에 있었을걸? 평행이동하는 거에 대한 정적분. 됐나요? 특강 숙제만. 거기 있었을 거야 아마. 끝. 쉽죠? 이 정도가 솔직하게 말해서 학교 시험이다. 학교 시험이면 중킬러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모의고사로는 그냥 쉬4 정도. 어려운 3점, 쉬운 4점 정도. 오케이? 다음. 자, 정리학교에서 정리해 주세요. 자, 요 문제도 아마 뭐 만약에 너희가 하고 있는 프린트나 교재였다면 별표 치세요 했을 겁니다. 아마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그거를 한 번 더 꼬아놓은 문제. 뭐 꼬았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 다른 거랑 더 응용시킨 문제. 참고로 뭐 힌트를 굳이 주자면 3참수의 개형을 떠올려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3참수의 개형 딱 3가지 있잖아. 그지? 그걸 힌트로 얻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한번 잘 풀어보세요. 자, 모의고사에서 내가 오늘 계속 보여주는 게 해석하고 있는데 뭔가 그래프 자체적인 해석, 내가 설명을 함으로써 너네들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해석이면은 사실 내가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고등학생이면 이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를 요구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늘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저거는 많이 나왔었죠. 몇 번 다뤘었죠. 어떤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는 새로운 문자 T에 대한 함수를 새롭게 잡고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 그래프를 직접 움직이면서 T를 움직이면서 뭐 해봐?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아봐. 이거였잖아. 그때 여기서 3참수 fx랑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은 g라는 함수는 항상 1만 가질 거야. 맞지? 근데 밑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니까 뭐 다른 것들도 복잡하긴 하는데 g의 결과로서 n 플러스 1이 되는 자연수 n이라고 했는데 g는 1밖에 안 되잖아. 이걸 1로 표현할 수 있는 자연수 있어 없어? 없지. 탈락. 그래서 요런 문제는 t가 여기 있으면 1, 여기 있으면 2, 여기 있으면 3, 2, 1 GT가 가질 수 있는 후보들만 보면 일단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수 n은 누구의 후보 나왔어? n은 1 아니면 2인가 봐. 맞지? G가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1, 2, 3인데 1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2, 3이 되면서 나오는 자연수 있나 봐.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출발하는 거지. 그러면 저 식을 다시 써볼까? 어떻게 돼? G 안에 F1이 있고
그리고 얘는 t니까 아직 변화 없습니다. 그대로 f 합성 gt예요. 근데 얘는 2가 된 거야. 맞지? 두 번째. 두 번째. n이 이번엔 2라면 g의 f2가 요 안에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깥에 거 양쪽 것 끝에 두 개 거 먼저 볼 거다. 요거랑 요거. 알았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가능하고 일단 가능은 하네. GT가 2도 가질 수는 있으니까 맞지? 그럼 이제 어디를 봐? 여기를 봐봐. 얘들아. 어찌됐건 간에 FT는 뭐야? 1, 2, 3 가질 수 있지. 넣어봐. 그러면 이거는 F1도 F2도 F3도 2라는 얘기야. 그럼 3참수 fx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상식 얘기 하나. 어떤 상수가 되는 게 3개가 나왔지. 그치? 근데 그게 1, 2, 3처럼 간격이 똑같은 두 개로 돼 있으면은 여기가 그 변곡점이라 부르는 거기다. 지금 당장은 알 필요 없는데 앞으로는 기억하세요. 이거 대칭형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데로 쏠리면 변곡점보다 위로 이런 데 쏠리면은 간격은 무조건 얘가 넓다. 알았죠?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뭐 예를 들어서 0, 1, 3이면 이건 가능하겠지. 알았지? 근데 지금 0, 1, 2라서 1, 2, 3이라서 저렇게 그려봤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얘가 가지는 거 자체가 1, 2, 3이야. 그래서 F 안에 1, 2, 3 들어가면 3 나온다며. 그럼 이번에는 F1, F2, F3은 뭐예요? 이번엔 3이에요. 그래서 저거랑 똑같은 그림,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긴 한데 이상해. 비슷하게 생긴 몰라. 그림이긴 한데 여기가 뭐가 됐어? 아까는 얘가 2였고 얘는 3이었어. 어쨌든 그게 나오도록 하는 게 1, 2, 3인 건 똑같아.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깨진다. 어디를 다시 봐봐. 자, G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 T였고 그 T가 상수함수를 만들지. 얘는 뭐야? GF1이야. GF1이 G2잖아. 그지? G2가 두 개인가?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얘기해보자. F1이 얼마나고? 2. 그래서 얘는 G2가 2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G2가 2야? G2 얼마인데? 3이잖아. 그지? 왜? T가 2니까. T가 2면 교점이 2개입니다. T가 2면 교점이 3개입니다. 모순이잖아. 깨졌죠.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F2가 3이지. 이번에는 F2가 3이지. 그러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G3가 3입니다. 맞아, 틀려. T가 3이면 3이요. 맞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알았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라는 함수 찾는 거지. f4. 그렇지. fx 찾아보자. 어때? 또 나온 거. fx가 누구랑 3과 만나는 곳을 보니까 함수의 식으로 쓸 거니까 최고차는 fx를 따라갈 거라서 최고차는 1인데 1에서 2에서 3에서 만납니다. x-1, x-2, x-3까지. f4 끝. 답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3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주위의 후보들 찾기 하나. 그 다음에 저 식 자체를, 네모 박스 자체를 해석해 보세요. 그 해석하는 능력 하나. 두 가지 설명하고 싶었어. 너희들이 이제 내신 대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내가 계속 조금씩이지만 보여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보여준 문제들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 됐죠?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정규 수업 숙제는 일단 없는 걸로 갈게요. 왜냐면 특강 숙제도 지금 부정적분, 정적분 두 개 나가면서 양이 그렇게 적지는 않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야 되는 숙제가 이제 특강 숙제가 정적분의 응용이라고 해야 되나? 후반부. 정적분에서 나오는 후반부 쪽 하면서 정규 수업에서 또 정적분 뒤에 있는 넓이까지 싹 다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단원 정도를 나가는 거라서 양이 좀 많을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그날은 월요일 날은 우리가 수업을 좀 많이 나가고 문제도 좀 수업 중에 많이 풀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은 진도 나가는 거다. 이런 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업 오늘이 끝이고. 알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진도를 좀 나가면서 수업
중에 문제도 좀 많이 풀어주고 혹시나 특강에서 너무 급하게 끝나는 것 같으면 정규 수업에서 또 살짝 보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 숙제풀이 없애기 위해서 오늘은 숙제 안 나가는 걸로 갈게요.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개학 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수업을 하고 나면 월토가 되니까 토요일 날 수업은 우리 학원 망이거든.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수업이 될 텐데 그때부터 나가는 교재는 이미 뭐 결정됐죠? 마프 시너지. 마프 시너지 미리 구매할 사람들은 미리 구매해놔도 좋고. 그때 수업에 임박하면은 사실 우리 반만 해도 10명이 넘어서 이제 시험생 또 오거든. 그 10명이 넘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그날 교재 사면은 여기 물량 동남 없음. 그래서 미리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든 다른 서점 가서 구매하든 뭐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